자, 오늘은 2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네, 저녁 방송 시작하도록 합니다. 유튜브에서만 특별하게 진행되는 거예요. 월요일은 항상 유튜브. 자, 형조님 어서 오시고요. 예쁜 하늘님, 부초님, 좋은 날님, 오뚜기님, 조미선님, 풍님 부자님, 단풍이 어서 오시고요. 네, 유연한 리치님, 단풍이님은 단풍이 님자로 붙이기가 좀 그래. 우리 집 강아지도 단풍이라서 네, 별 수 없어요. 그냥 단풍이라고 부를 거야. 네, 킬리아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김엘리사베님 반갑습니다. 이나님, 그리고 정하은 상담소, 여기 검색하지 마세요. 내가 봤지, 또 검색해 봤어. 검색해 봤더니 뭐라고 나올게요? 도박 사이트라고, 도박을 홍보하는 곳이라서 저런 데는 그냥 빨리 네, 삭제를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뭔 상담이야, 상담은. 씨, 도박 상담이냐? 네. JBJ님 어서 오시고요. JM님, 유영일님, 별콩님, 염소쟁이님, 환희님, 그리고 빨강망토님 어서 오시고요. 동네 아저씨님, 화수분처럼님, 부자오빠님도 어서 오시고요. 조아맘님, 여종성님 반갑습니다. 박미선님 반갑습니다. 서남수님, 재훈대리님, 부자숙님 어서 오시고요. 상엽TV님, 양볼의 사탕님도 어서 오세요. 서이한님, 인간연수님, 백호님 어서 오시고요. 이영란님 반갑습니다. 미루님도 어서 오시고요. 은현님 반갑습니다. 망토님, 나 이쁜 거 아니면 안 입어요. 뭐 알면서 그래. 나 얼굴도 이쁘고 다 이쁘잖아. 모자도 이쁘고 안경도 이쁘고 네. 뭐든지 사실은 이쁜 건 다 나한테 다 잘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네. 은현님, 동작권님 어서 오시고요. 트라이 암스트롱님 반갑습니다. 홍명희님, 둥천사님, 찐빵님도 어서 오세요. 네. 펭귄님 반갑습니다. 돈나무 오빠님 어서 오시고요. 청스님 반갑습니다. 한사발님, 행복한 공간님, 김형훈님, 그라가스님, 홍이엄마님, 긍정부자님, 유동신님 어서오세요. 송혜님, 오키님, 섬진강 기차님 반갑습니다. 어서들 오세요. 뭘 괜히 말해. 말 안 해도 다 아는 걸로. 네, 굳이 다 아는 걸 굳이 말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싶기도 하고요. 무덤을 팠어 스스로. 야, 열심히 파야지. 그래서 네. 행복만땅님, 마트리카리아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네, 방송 제목이 뭐예요? 높아지는 반등 가능성. 그죠?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 즉 상승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생겨났는지, 그런 기대감이 왜 생긴 건지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근데 시장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위기는 또 올 겁니다. 네.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위기가 온다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거, 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항상 좋을 때는 호사다마라고 해가지고 뭔가 막아 끼게 되어 있어요. 좋은 일이 막 생기게 되면 그것과 반대되는 거, 악재가 터진다든지 등등등 얘기가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막아, 네, 호다가 아니지. 호사다마. 그러면은 마사다호 이렇게 하면 돼. 이거 되게 어려운 거잖아, 이씨. 마사다호. 나쁜 일이 많으면 반대로 좋은 일도 있을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담비랑님 어서 오시고요. 은정님, 네, 상투사는 아닌 거 아시죠? 나 상투는 아니야. 네, 성투. 자, 따라해봐요. 성투. 나는 성투해. 누가 옛날에 자꾸 상투사라고 불렀었는데, 네, 상투나 잡아라. 악담을 해줄 거예요. 자, 아무튼 아하, 그렇지. 나를 상투사라고 불렀다면 나도 뭐 운정님 이렇게 불러도 되겠네. 네. 은장님 나도 바꿔 불러줄 거야. 네. 맨해피님 어서 오시고요. 도네신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도 오세요. 자, 아사더마오는 뭐야 갑자기. 네. 아사더마오 이제 저기 뭐야, 그 일본에서 하도 팽을 당해가지고 농촌에 가서 그냥 시골에서 농사 짓고 살겠다고 내려갔다네. 그래서 뭐 되게 뭐 일본은 또 불쌍해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일본은 또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굉장히 매달 못 따고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하고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일본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뒤끝이 되게 있는가 봐. 그게 끝난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도 그거를 그냥 네, 아사도마오 탓을 해. 김연아가 잘했는데. 김연아가 잘한 거지 그걸 뭐
아사도마가 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좀 불쌍해졌더라고. 네. 김영길님 어서오세요. 덩쿠쇼님, 가치나님, 꽃님님도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반등 가능성, 굶주린 이님 어서오시고요. 네. 제가 또 가이드로 잘하고 있습니다. 네. 1번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네, 반등 가능성이 높아졌어. 왜요? 라는 거 생각해 봐야 되겠죠. 뭐 우크라이나 이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우크라이나 이번에 뉴스 보니까 또 나왔더만. 한끼님 어서오세요. 몰래, 네, 몰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으로 소규모의 병력을 재배치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네, 누가 말해준 거지? CNN이. 아, 나 미치겠어, 진짜. 네? 강병철님 어서오세요. 슈퍼개미? 아, 그건 강방천이구나. 이름이 비슷해서 깜짝 놀랐어요. 네. 미국은 일단 뭔가를 좀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죠? 수비올림 어서오세요. 미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이거 욕구가 자꾸 생겨나요. 욕구가 자꾸 이제, 이거는 정말 모르는 애들도 다 아는 것 같아요. 이제는. 미국은 무언가를 하고 싶어. 네. 그러면서 기자들이 아주 더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뭔가라도 조금이라도 더 그냥 자극적인 거, 조금이라도 더 나쁜 기사를 어떻게 써볼까 하고서 그냥 뭐 당장 내일 일촉즉발이야 막 그냥 전쟁 날 것처럼 막 해놓고 좋은 뉴스들은 딱 한 줄 써놨지 뭐.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이거 전부 다 뭐냐면 클릭이에요. 클릭. 네. 심리적인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심리요. 제가 오늘 심리에 대해서 약간 아주 재밌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공포영화 좋아하세요? 공포영화 좋아하시는 분. 나 공포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ESS님 어서오세요. 저는 공포영화 하면은 완전히 꿈뻑 좋습니다. 왜냐면은, 정말 무서운 환경, 막 이게 완전 암전을 만들어 놓고 탁 화면만 나 혼자서 이렇게 탁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공포 영화 저는 굉장히 거의 마니아급으로 좋아하는데 마사리님도 어서 오세요. 근데 이게 서양의 공포 영화와 동양의 공포 영화의 공포 포인트가 다른 거 아세요? 공포 포인트가 다르다. 이거는 영화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을 수도 있겠는데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이 서양의 공포영화와 동양의 공포영화가 서로 다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일단 서양의 공포영화는 공포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면, 으슥한 곳. 즉, 시골의 한적한 어느 마을. 예. 시골의 한적한 어느 마을, 외딴 집에서 벌어지는 그런 어떤 공포스러운 사건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서양의 공포영화 포인트는 대부분이 그래. 뭐 전기톱 살인사건 아니면은 뭐 스크림 뭐 이런 걸 보면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네. 근데 동양의 공포영화는 뭐냐면 도심지에서 일어나요. 도심지. 사람이 많은 곳. 네. 이게 뭐 물론 이제 여기서 벗어난 것도 있어요. 도시에서 뭐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한 뭐 100개 중에서 한 70개, 80개 정도는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는 얘기지. 네. 그러니까 동양은 뭐라고 봐야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뭐 학교 괴담 이런 것도 사람이 많은 데잖아요. 그다음에 도시에서 일어나잖아요. 뭐 아파트 아니면은 주거 밀집 지역, 네, 사람이 많은 곳. 근데 서양 같은 경우는 사람이 없는 곳. 네.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거 왜 그러냐면 안전하다고 느끼는 장소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써니쌤님 어서오세요. 남폭성님도 반갑습니다.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어떤 상황적인 부분들이 좀 다르대요. 심리적으로. 선한주지님 어서오세요. 서양인들은 이렇게 도시에서 밀집되어 있으면 뭔가 테러의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할 수도 있다. 왜냐면 걔네 총기를 들고 다녀서 그런가 봐.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 때문에 자꾸 교회를 벗어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도심에서 벗어나가지고 좀 한적한 곳에서 넓은 뜰이라든지 이런 걸 해놓고 나서 집을 하나 딱 해놓고 거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야. 서양 사람들은요. 뭐 다 그렇진 않겠죠. 근데 얘네들은 일단 그렇다는 얘기고요. 동양 같은 경우는 사람들 안쪽에 그 사람들과 같이
군집되어서 생활할 때 안정감을 느낀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살인사건이나 어떤 공포스러운 사건들이 또는 귀신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충격을 온다는 얘기죠. 여기 안전하다고 생각했었던 데인데 그러면서 빠방 빠방 네 들어올 때 그게 심리적인 부분에서 이런 일이 생긴대요. 몰랐죠? 박흥식님 어서오세요. 제가 오늘 심리 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보다가 요거를 보고 나서 와 죽이네 맞네. 그래서요 여러분들 뭐가 중요하냐면 서양의 책을 가지고 공부하게 되시면 여러분들은 공포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어. 네. 한화님 어서오세요. 서양 사람들은 그 코쟁이들은 괜찮아요. 네 많이 놀랬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 위기에서 뭐 기회를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닥에서 뭐 더 깬다든지 아니면 뭔가 상투적인 상황에서 사람 심리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포인트가 다르다는 얘기죠. 가지고 가는 것과 그 다음에 대응하는 것 이런 등등에 대한 부분들 또 어느 시점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대부분 서양책이거든요. 네, 서양책을 가지고 공부해요. 코쟁이들의 그런 이게 코야 코. 코쟁이들의 코털도 막 나겠지. 네. 이 코쟁이들이 써놓은 책을 가지고 그것도 100년, 200년 전의 걸 가지고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포인트가 자꾸씩 빗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서양인들이 얘기하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에다가 주식시장에 대한 부분들 보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네, 굉장히 길어. 역사가 길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겠지만 주식을 한번 매매했을 때 이거를 오랫동안 얘네들은 그러니까 일단은 주식이라는 것을 투자로 일단은 개념을 잡아서 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 중에도 투기들이 있겠지만 투자로 일단 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하고 이념적인 부분이 좀 많이 떨어지죠. 최근에 이제 그 주식 아침에도 얘기 드렸던 것 같아요. 주식을 도박으로 생각해 가지고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 주식 투자로 돈을 많이 잃고서 다시는 주식 투자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은 사람들, 전재산 다 날린 사람들, 그래서 자신은 주식 투자 안 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주식 투자가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나는 주식을 투자가 아니라 투기로 접근을 했고 도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어요. 내가 다시 주식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다시 투자로 생각하고 접근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에요. 이거. 물론 도박이라는 것은 뭐 해외나 뭐 동양이나 서양이나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라면 다 좋아해요. 왜냐면 한 방에 팡 터지는 거, 돈 많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요 부분들이 뭐냐면 네.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 도박이라는 어떤 포지션에서 이게 생겨나는 그런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겠어요? 내가 투기라는 부분들로 연결됐을 때 이걸 다시 투자로 돌리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심리적인 부분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거, 거기에서부터 뭔가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시장이 일단은 뭔가 바닥을 잡아간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듯이 이게 1번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의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졌어. 그럼 여기엔 조건이 여러 가지 달라붙을 거예요. 1번 반등의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대한 조건 첫 번째는 뭐겠어요? 일단은 밑에서부터 저점이 형성되고 있어요. 뭐 수급이 좀 달라졌죠? 우리 수급이 달라졌어요. 연기금이 같이 사주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기관 애들도 같이 사주기 시작하고 그죠? 많이들 사주기 시작하고 있어. 오케이. 이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 바닥이라는 인식이 일단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껴. 우리나라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많이 들어와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바닥에서부터 뭔가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으면, 매수가 많이 들어와주고 있으면, 받아주고 있으면 또 여러 가지 패턴이 연속적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거기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이거 군중심리나 마찬가지예요. 군중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나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는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우리는 여기를 수긍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심리가 상당히 안정감으로 들어가
만들어가는 역할을 지금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저점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급의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투자 심리를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술적 분석상에서 일단은 양봉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계속 위로 올려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이너스 1.8% 떨어졌다가 지금 거의 플러스로 마무리된 거잖아요. 보합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봉이 되게 크죠. 오늘 분봉 상황 보시면은요. 요거 봐. 요 밑에서 꽝 떨어졌잖아요. 이만큼. 꽝 떨어졌지.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르르르르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만큼 밑에서부터 받아가지고 올리는 힘이 강했다는 얘기잖아요. 마이너스 1.8인데 예? 이게 0.03으로 그냥 보합으로 끝났어. 그러면 바닥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8을 올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밑에서부터 치고 올라간 힘이 그만큼 셌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첫 번째 수급이 들어왔다라는 거. 또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계속 올려주고 있다는 얘기야. 변동성 니네가 떨어져봐. 내가 밑에 다 받아줄 거야. 그러면서 계속 올려주는 거야. 네. 올려주는 거라고. 그러면은 바닥이라는 어떤 인식감이 굉장히 강하게 되겠죠. 또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와 있어요. 뭐냐면 지금 단기적 골든 크로스가 임박해 있다는 이야기. 자, 골든 크로스를 우리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골든 크로스. 크로스. 왜 보면은 만화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크로스 해가지고 막 변신하잖아. 이렇게 빰 해가지고 변신 막.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 네. 근데 크로스는 크로스인데 크로스하면 막 변신도 해. 막 그러면서 막 좋아지긴 하는데 얼마나 좋으면 골든을 갖다 붙였겠냐 말이야. 금이야 금. 골든. 금 같은 크로스. 금 같은 크로스. 이거 봐야 되나? 네. 골든 크로스. 일단 딱 느낌만 봐도 좋아 보이죠. 이게 왜 좋으냐면 잘 봐요. 이게 장기 이평선이에요. 이게 단기 이평선입니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넘어갔다라는 것이 네.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뚫고 넘어갔다는 것이 바로 골든 크로스요. 골든 크로스인데 이게 왜 좋으냐면 자, 장기 이평선은 뭐냐면 오랫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겠죠? 네. 중요한 거 다 끝났어요, 빨강루시님. 유영일님이 속인겨. 네. 우리는 속고 속이는 사이거든. 네. 왜 이래요 또 지금 다 거짓말쟁이들. 자, 오랫동안 즉 만약에 20일 이평선이다 그러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형성된 것이 20일 이평선이야 이 얘기예요. 네? 근데 최근에 이게 5일 이평선이라는 단기 이평선이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이게 올라가기 시작했어.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의 평균 가격보다 더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장기 20일 동안 매매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보다 5일 동안,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높게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무엇을 의미해? 이 골든 크로스가 기본적으로 가져다주는 그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공부를 안 했구나. 저기 성투사의 주식 배우기 코너에 가시면은 이 골든 크로스의 의미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어요. 강의를 잘 보란 말이에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급등 아니야, 땡. 위험이 급한 주가 상승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냐? 최근 5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의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당연히 주가 상승도 있겠죠. 네. 근데 왜 상승했어요? 왜? 그렇죠.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 이야기야. 조아맘님, 네,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으니까 스스로 이렇게 칭찬하고 지갑에서 3만원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내 거 말고 조아맘님 돈으로 맛있는 거. 아, 남편 거에서 좀 꺼내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내가 드린 선물이에요. 네. 내가 돈을 줄 수는 없잖아. 네, 아시겠죠? 맛있는 거 사드세요. 네. 자, 아무튼 최근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최근에 매수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매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 당연하게도 자연스럽게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다고. 왜? 매수를 많이 하면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막 살려고 그래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미 500원짜리 다 끝났어요. 자, 다음엔 600원이요. 600원도 다 사버려. 그 다음에 700원이요. 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단기 이평선에 골든크로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어떻게 해요? 매수가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상승이 진행되고 있다. 너무 간단하죠? 오하이오? 그겁니까? 이건 뭐라고 쓴겨? 네. 이게 몰라. 곤니찌와인가요?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본 말은. 네. 또 이거 번역기 또 돌려야 돼? 아, 나 이 번역기 아침에 돌렸는데. 아, 우리가 또 외국어는 못 참지. 네. 외국어. 우리가 여기 파파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네. 다 끝이야. 네. 이제는 파파고만 딱 있으면은 다 끝나는 거야. 그렇군요. 나루호도. 그렇군요. 알았어요. 네. 소나 데스네. 이거 뭐야? 다른데? 근데? 소나 데스네. 일본말 끝에는 항상 네를 붙여야 했죠, 내가. 네? 소나 데스네. 네. 그렇군요. 알았어요. 자, 아무튼 세 가지 이유가 됐어요. 바닥권에서 뭐가 되고 있다고요?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변동성이 생기고 있지만 밑에서부터 다 쳐 올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 러시아가 그 병력을 빼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뭐가 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양봉이죠. 양봉의 의미는 뭐예요? 시작점보다 마지막이 더 좋다. 아침의 시가보다 종가가 더 높다. 그게 양봉이야. 네. 양봉이 어떻게 발생해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 그럼 뭐예요? 하루 종일 장사를 했는데 아침보다 오후가 더 강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주가가 마이너스가 나든 플러스가 나든 중요하지 않아요? 시장의 상황이 강하게 됐다는 얘기죠. 아침에 떨어졌더라도 당연히 올려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뭐라고요? 골든크로스가 임박해 있다. 요것만 터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인데, 요렇게 되면 뭐예요? 최근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다 좋은 얘기밖에 없네? 자, 이 얘기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는 올라가는 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논리적으로 너무나 딱 들어맞는 상황이야. 그런데 여기서 발목을 자꾸 붙잡고 있는 애들 있지. 물귀신 같은 애들. 어떤 애들이에요? 우크라이나. 사실 우크라이나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우크라이나 가지고 뭐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죠. 아까 저기 위에 써주신 것처럼 뭐 일본에요. 네, 일본도 지금 미국에 못 붙어가지고 안달이잖아. 네? 일본도요. 이거 일본이 왜 그런지 아시죠? 뭐 러시아한테 뭐 했어요? 저기다가 얘기해가지고 러시아한테 뭐 자산 동결을 하겠다느니, 러시아가 만약에 앙심을 품고 일본을 갖다 조지면 일본이 괜찮을까라는 생각도 좀 든단 말이지. 근데 미국이 이렇게 딱 앞서서 그냥 야 니네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뒤에 여기 일본 조그맣게 숨어가지고 저놈이에요 저놈 막 그렇게 네 그러고 있잖아. 근데 이 지금 바이든의 의도가 우리가 의심을 좀 해야 된다는 얘기지. 네. 왜 러시아는 안 그런다고 하는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자꾸 지가 나서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일까? 그럼 여기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숨기전 의도. 미국 증시가 그동안 조정을 너무 안 받았다는 게 이 의도라고 생각이 돼요. 네? 이 미국 증시를 조정을 한번 만들어내기 위해서, 미국 증시의 조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있다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자, 첫 번째 봐봐요. 자, 미국은 지금 나스닥이든 다우든 다 올라갔어요. 별로 별다른 어떤 조정 같은 거 없이 그냥 기술주들이 너무 튀어 올라갔지. 요즘엔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들 막 떨어지고 있지만은 기술주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보면 뭐라고 해서 국장하지 마, 미장하러 가 그러면서 막 그 미국장에다가 진짜 그 시멘트 막 바르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됐었잖아요. 미국에 가가지고 다 이렇게 시멘트 바르고 있는 거야. 막 그냥 미국장 하자고. 네. 그럼 계속 올라갔었어요. 계속 올라가니까 미국장에 투자하니까 수익이 나는데 니네들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빨리 국장은 안 돼, 글러먹었어 그러면서 미국장 넘어와 해가지고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쭉 올라갔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무슨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 여러분들 뉴스에서는 많이 다루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뭐라고 했어요? 고평가됐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아야 한다.
이거는 시장이 움직일 때 당연한 상황들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기업이라는 게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지금 저평가에서 올라갔다 하더라도 내가 원래 가야 될 그 위치를 넘어서게 돼요. 상승을 하게 되면. 왜냐면 투자 심리가 막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고평가라는 것에 시달리게 됩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 얘기죠. 네.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아씨 이거 세력들이 보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사기도 약간 애매해. 그죠? 근데 저걸 어떻게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불이 붙었거든. 장이 계속 좋아지고 있지. 코로나도 막 계속 좋아지고 있지. 막 그러니까 저거를 사고 싶은데 뭔가 떨어뜨릴 만한 방법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뭘 얘기했냐면 가장 먼저 나온 게 뭐였냐면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얘기가 나온 게 뭔지 아니에요. 가장 먼저 뭐가 나왔어요? 금리 인상 얘기 나왔잖아. 그 금리 인상 전에 뭐가 나왔어요? 물가 인상 명기 먼저 나왔잖아요.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해야 되겠다.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술주가 조정을 받아야 되겠다. 이거 당연한 순서거든요. 네. 금리가 인상되면은 기술주 성장주들은 당연히 비용이 증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성장 가치를 보면서 막 대출 끌어다가 쓰고 막 이런 회사들인데 여기서 비용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 맛이 가는 거지.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주가가 살짝씩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잘 안 떨어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연준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가지고 금리를 확 올리겠습니다. 막 터트려버리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뭐 이번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더 먹혔나 싶었는데 이미 주가에 다 반영시킨 상태가 됐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다시 휙 올라가 버리네? 그래서 나온 게 뭐였어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니겠느냐. 이거는 지금 저의 추론일 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지금 뭐가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면전으로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전면전 들어가면 더 좋고 네. 전면전 들어가면 더 좋고 전면전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긴장 상태만 계속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물가가 계속 폭등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막 소비자 뭐 그런 부분들 소비가 막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소비가 막 늘어나면서 물가까지 원자재까지 같이 폭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대로 전가가 되죠.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은 당연한 이야기다. 양적 긴축도 당연한 이야기다. 요거 두 개 나오면 얘네들은 뒤지는 거야. 얘들은 어디로 빠져요?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에서 자기 가치를 찾으러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경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도 먼저 올라간 놈들은 조정을 받게 되어 있어요.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게 되면 좋은 애들은 누가 있을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요. 물려있는 사람들은요 다 죽어나가는 거지. 네? 우리가 저 위메이드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계속 얘기해야 되겠지만 위메이드라든지 뭐 NC소프트 뭐 게임주들 보시면 아시잖아요. 걔네들 위에서 얼마나 바글바글 했어요. NFT 막 그 뉴스를 엄청 빨아줬잖아. NFT를 쓰는 게 아니지 지금 내가. 뭐 제가 이거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이게 대장이라고. 위메이드 대장이라고 내가 말을 몇 번이었어요. 이놈이 대장입니다. 근데 이놈이 대장이니까 못 가는 놈들이 이제 저놈이 못 가게 되면 못 가는 놈들이 또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서 밑에서 따라 올라가는 애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수익을 내시면 되고 요거는 들어가지 마시라고. 이미 이런 것들은 저 밑에 사가지고 가서 올려서 요 10배를 내든 20배를 내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여기 지금 NFT 엄청나게 막 얘기 나오면서 초반에 들어간 사람들은 뭐 몇십 % 수익 날 수도 있었겠지? 네. 근데 와장창창 올라가고 나서 지금 자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저 위에 있던 사람들한테는 곡소리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 떨어질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내가 22만원에 팔았거든요. 2만원에 사가지고 22만원에 팔았어요. 22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얼마에 10만원. 얼마 전에 10만원도 깨졌었죠. 반토막이 났어. 근데 아직도 멀었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여기서 아직도 못 나오고 있겠지.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먹은 종목들이 있어. 민감할까봐 말을 안 하는 거지. 지금 이런 위치에 있는 애들 무지하게 많을 거란 말이지. 얘네들이 뭐냐면 다 시총 상위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큰 문제야. 시총 상위에서 얘네들이 끄집어 내리니까 이번에 1월 달에 폭락한 것도 얘네들. 그동안 주가가 계속 떨어진 것도 얘네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막 그냥 도살장 가는 거야, 진짜로. 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에서 저거
커뮤니티 그거 올려놓은 거 많이 보셨죠? 그런 거 꼭 봐야 돼. 오늘 올라간 거가 재밌잖아요. 봐봐. 제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이 커뮤니티를 잘 와보세요. 제가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올라온 거 봤어? 네. 돼지는 도살당한다. 응? 꿀꿀. 저 셰프가 누굴까? 네. 이 셰프가 누구겠어? 살찐 돼지들이 지금 도살당하고 준비하고 있는, 지금 이미 도살당하고 있는 거야. 네. 일로 와 해가지고. 네? 저 군대 나왔어요? 군대. 아시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겠지. 네. 뭐 그림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서 보세요. 이거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거 좋아요 이런 거. 네. 한번 눌러주시고. 이런 거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왜 이런지를 이제 대입을 시켜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연상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공부를 할 때, 네. 연상을 하면 생각하면서 하는 거야. 연애를 할 때도, 자, 이게, 만나기 전에 연습하고 가야지. 아, 그 각도 이렇게 때려가지고 뽀뽀를 이렇게 해야 되려나? 뭐 아니면 뭐 이렇게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가는 거지. 상상의 동물이니까. 저렇게 많이 올라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여기까지는 아무도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올라가는 거에 그냥 거기에 그냥 막 꽂혀가지고 더 가겠지. 근데 여기다가 정말 나쁜 애들이 누구냐면 언론이에요, 언론. 네? 이 언론이에요, 언론. 언론에선 그냥 좋다고만 하면 그냥 막 계속 얘기를 써대니까 사람들이 안 그래도 지금 위에서 막 흥분해가고 사 있는데 더 좋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저처럼 그냥 잘생긴 사람들은 잘생겼어요 그래도 별 감흥은 없거든. 근데 그냥 좀 잘생기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옆에서 막 이 사람이 어우 잘생겼어 오늘 왜 이렇게 멋져요 막 그러면 괜히 업이 돼가지고 막 그냥 까분다고. 근데 실제로 그런 게 아니야. 이거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쪽에서 있는 애들을 어떻게 돼요? 죽여버리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게 위에서 일단은 물려버리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갈 것 같죠? 여러분이 다 떠나고 나면 올라갑니다. 그럼 좋아하는 사람은 누구야? 밑에서 살라고 기다리는 사람들, 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나가는 거거든요. 싹 죽이고 나면 그때 가서 덥석 잡아먹는 거죠. 아이고 고생했지? 내가 네 거 사줄게. 더 떨어지기 전에 나한테 팔어. 아우 나도 지금 사고 싶지는 않은데 왜냐면 장이 바닥이니까 아우 나도 지금 사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니들이 불쌍해 사주는 거야. 이런 개소리 하면서 사간다고. 그럼 거기가 바닥이에요. 미국 시장이 그걸 노리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왜냐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조정당은 조정이 없었어요. 지금 이제 뭐 조정국면 들어갔네 어쩐다 그런 얘기 나오지만 이거 봐. 지금 미국장도 주도주가 바뀔 때가 됐단 말이에요. 주도주가 바뀔 때가 됐어. 왜냐면 걔네들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애플이고 테슬라고 뭐 그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솔직하게. 예? 테슬라가 뭐 1200 슬라 그러다가 지금 얼마요? 테슬라 얼마 됐어요? 얼마 전에 800 슬라까지 봤다 내가. 테슬라 지금 850이네. 네. 1200 슬라니 뭐 어쩌지 막 1200에서 800억까지 떨어지면 얼마 빠진 거예요? 뭐 아직 많이 안 빠졌나 보지? 네. 아직 느낌 별로 없는가 봐. 네. 600달러까지 오면은 반토막이 되겠네. 근데 600달러까지 안 빠지겠지 아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더 빠지게 된다. 만약에 이게 700달러까지 빠진다 그러면요. 그러면 누구만 좋은 일 난 거지? 누구만? 머스크만. 왜요? 이놈이 뭐 했어요? 나 주식 팔까요? 네. 이지랄 하면서 팔아먹은 거 아니야 그때. 코인도 막 뭐 비트코인을 결제시키겠다니 뭐 도지코인을 결제시킨다더니 막 그래갖고 잔뜩 올려놓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주식 팔고 뭐 코인 팔고 해갖고 그래갖고 돈만 벌어먹은 거 아니야. 그 누구만 들어간 거예요? 개인들만 들어가 다 물린 거 아닙니까? 항상 저런 꼭대기에서 일어나는 저런 그 막 시끄러운 시기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돼? 이런 속임수, 이런 그 야매 같은 짓거리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놀아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게 됐으면 거기서부터 일단 생각하세요. 얼마나 많이 올라왔나. 그래서 저점 대비 얼만큼 올라갔니? 밑에서부터 얼만큼 올라갔니? 얘가 저 정도 올라가는 것이 합당한 일이니? 네. 기부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기부 천사라서 기부하는 것 같지 않아.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뭐 전 재산을 내가 사후에 뭐 기부하겠다라든지 뭐 이런 게 하면 근데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내가 믿어줄 것 같아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기부하는 거 기부는 뭐예요?
기부천사라서 요거는 세금 감면의 혜택이 있지 않겠어요? 네. 나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그냥 나는, 물론 이제 기부를 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겠지. 좋은 거야. 네. 기부를 한 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이제 좋은 데 써주세요라든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어디다 기부를 했을까요? 어디다가? 지금 뭐 저기, 누구예요?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거기처럼 이제 돈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가서 그 뭐 아프리카에다가 뭘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거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디다 기부했을까? 네. 8조 6천억이면 어마어마할 텐데?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부했을까? 얘가 기부천사는 아닌 것 같아. 뭐 물론 돈 걱정 없이 산다고 하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식을 팔아먹은 이유는 세금 때문에 팔아먹었다고 했는데, 네. 정부에다 기부했으면은 그거 뭐야? 뭐 정치 자금인가요? 꼭대기에서 팔고 밑에서 다시 사는 이런 움직임들을 위해서 얘네들이 계속해서 움직인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네. 언제 어느 때나 어느 시대에서나 있었던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도 똑같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란 이야기지. 그 부분이란 이야기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미국이 바이든이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때리고 공격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러시아와 미국이 싸움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러시아와 중국이 일단 붙어 먹겠잖아요. 둘이서. 그 다음에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뭐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유럽 국가들하고 같이 붙는다는 거 아니야. 얘네는 손해가 없을까? 얘네는 손해가 없을까? 손해지. 득과 실을 무조건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전쟁도 뭐 득이 있고 실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득이 실보다 많아야지 일단은 싸움을 해서 뭐 해볼만 하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미국이 지금 자꾸 까부는 이유는 뭐겠어요? 전쟁 일어날 일이 없기 때문에야. 입으로 싸우는 거 봤어요? 이라크 쳐들어갈 때는 뭐 계속 그렇게 이렇게 씨부리에다가 그렇게 뭐 그렇게 했나? 네. 이라크 쳐들어갈 때 그랬어요? 그냥 바로 가가지고 미사일 때리는 거 아니야? 공격하는 거 아니야? 바로 그냥 갔다가 네 거기다 폭격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한테 왜 안 그러는데? 뭐 안 싸울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안 싸울 거라서. 근데 우리가 뭐 선제 공격을 한다느니 뭐 러시아가 침공을 할 거라느니 뭐 이런 소리 하는 왜 이런 말을 계속 씨부리고 있는 거야? 쓸데없이. 그럼 가서 때리라고. 전쟁을 하고 싶으면. 근데 못 때리잖아. 때리고 싶죠? 못 때리죠? 킹 받죠? 그런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선빵이 무조건 선빵 필승 아니야? 그럼 가서 먼저 한 대 때려야지. 근데 왜 안 때리고 있지? 왜 말로만 중얼거려? 의도된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의도된 게 아니겠습니까? 뭔가 지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러시아도 충분히 그걸 이용하고 있을 걸 생각해요. 지금 뭐 천연가스나 이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도 오케이 땡큐가 있지. 네. 해봐지 진짜. 네. 싸워. 들어와 해보자. 싸우자. 싸우면 안 일어나요. 싸울 때 보시면 아시죠? 네. 그냥 막 죽여 너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서로 말싸움 막 하잖아. 그럼 옆에서 뭐라 그래? 야, 좋은 주먹 놔두고 왜 말로 그렇게 싸우고 있냐? 주먹으로 해결해. 그러면 얘네들 그냥 씩씩대다가 그냥 집에 가요. 분위기만 되게 험악한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냥 집에 간다고. 그 뭐 좋은 주먹 놔두고 왜 말로 씨부리대? 전쟁은 많이 정말 일어난다면 네, 국지전이다. 지금 여기 반군 세력들하고 원래부터 싸우고 있던 내전 이거 가지고 지금 또 막 기사에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 내전이 심각화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다. 이게 뭐 이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 도대체. 아니 그 뭐야? 성추사가 밥 먹다가 돌을 씹었어. 그래서 러시아가 침공할 수도 있다. 뭐 똑같은 거 아니야? 씨. 내가 오늘 밥 먹다가 돌 씹었어. 야 침공해. 그거 똑같은 거야? 그거는 이거 좀 빈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는 개싸움이야. 개싸움. 개들도요 막 싸우려고 할 때 막 그냥 막 이렇게 칸 막아놓으면은 막 지져 막 서로 막 깨물 것처럼 막 짓다가 칸을 딱 열고서 붙어 그러면은 딱 조용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딱 막으면 또 막 죽일 것처럼 지져대고 개싸움이요. 네. 그러니까 저 부분은 의도한 것이 분명히 있을 거다.
실제로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막 미사일 날아다니고 막 그렇게 해서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뭔가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렇게 막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큰일 났네요. 뭐 어쩌고저쩌고. 아이고. 걱정하지 마시고, 네, 이런 거는 그냥, 네, 발 편안하게, 네. 우리가 왜 저거 있잖아요. 죽는 사람 얘기하니까 그래요. 자살을 하기 전에 사람이 자살을 하기 전에 꼭 전화를 한대요. 네.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이 꼭 전화를 한 번씩 한대요. 아는 사람에게. 왜 그러냐면 나 좀 말려줘 라는 그런 생각으로 전화를 한답니다. 근데 거기다 대고 뭐 이 등지 같은 놈만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되겠지. 그럴 때는 이제 잘 달래줘야 되긴 하는데 꼭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기가 가장 신뢰를 했던 사람이거나 믿고 있었던 사람, 뭐 그런 사람한테 전화를 한대요. 너무 힘들다.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식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겉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다 그런 거죠. 네. 왜 죽으려면 조용히 죽지? 왜 다리 난간이 올라가가지고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런 거 왜 하는 거야? 나 말려줘요 라는 거잖아. 네. 나 말려줘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 속에 숨어있는 게 무엇인지를 꼭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이 왜 이렇게 들썩들썩 시끄럽게 그래? 왜 그래? 더 가려고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 그 전쟁에서 뭔가 이렇게 사실 우리나라가 주가 빠진 이유는 전쟁 때문에 빠진 거 아니잖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진 거예요, 이거?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진 건 이거밖에 없잖아요. 우크라이나 때문에 빠진 거. 이거 왜 빠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왜 빠졌어? 뭔 악재 있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악재 뭐 있었어요?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고평가됐다는 악재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서는 뭐가 고평가됐었지? 뭐가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 주도주가 바뀌는 거잖아. 이 당시는 고평가된 주도주들이 뭐였어요? 연초부터 시작됐었던 거, 얘네들 이게 조정 나오기 시작했었던 얘네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애들이었잖아요. 네? 그때 많이 올랐던 것들이요. 작년부터 많이 올랐던 거. 기존에 있던 주도주 애들이요. 걔네들이 빠졌죠. 원래는 여기서 끝났어야 돼. 여기서 끝났어야지 되는데 사람들이 안 빠져나왔잖아. 사람들이 안 빠져나오고 그냥 삼성전자 다리 붙잡고서 그냥 절대로 안 됩니다. 애한테 물려줄 거예요. 네. 난 자식에게 삼성전자를 물려줄 거예요. 그랬는데 뭐라 그랬지? 여기서 갑자기 게임주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카카오, NC소프트 다 그때 다 빠진 거지 뭐. 그러니까 이게 저 밑에부터 올라왔었던 이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주들이 일단 일시적 고평가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공매도와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어. 충분히 개인 투자자들이 빠져나왔다라면 도저히 못 해먹겠다. 빠져나왔다라면 여기서 바닥을 잡았어야 돼. 근데 안 빠져나왔잖아. 안 빠져나오니까 뭘 했어요? 응? 안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했어? 이래도 안 나가요? 저쪽 엄청 잘 가는데 당신들 거기서 뭐해요? 이만큼 손실 났는데 아직도 안 빠지고 뭐한대?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저기 가서 100%도 200%도 1000%도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희망이 없구나. 자식에게 물려주고 했지만 미안해 자식. 그러면서 미안해 자식 좀 이상하다. 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다른 쪽으로 옮겨 타기 시작합니다. 손절 매도가 실제로 그때 나왔어요. NFT 막 메타버스 치면서 스치면 간다 뭐 그런 거 있잖아. 메타버스 타고 뭐 상한가를 가버린다 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내가 경고했죠. 그거 타면 큰일 난다고. 메타버스 타지 말라고. 그게 좋아질 것들이에요. 앞으로 4차 산업이고 첨단 산업이고 앞으로 정말 좋아질 것들이에요. NFT고 뭐 다 좋아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땡겨서 미리 해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그림 봤잖아. 뭐였다고? 아까 전에 그림 봤죠. 이 산이 아닌가 배? 이 산이 아니. 개미들이 막 이렇게 막 타고 올라갔어. 근데 이게 나폴레옹입니다. 나폴레옹이 실제로 알프스에 가가지고 딱 가서 이 산이 아닌가 보다. 그랬잖아. 네, 이게 나폴레옹이에요. 왜? 이 산이 아닌가 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내려가야지. 등산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산봉우리 하나 올라갔다가 다음 봉우리 가려면 다 기어 내려가가지고 다시 기어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그냥 뒤진 일이거든. 네. 이 산이 아닌가 봐.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어. 왜 고점에서 거기 뭐 가가지고 헤매고 있느냐 말이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글로 넘어가니까 여기는 텅텅 비었지. 예? 텅텅 비었어. 하이닉스 텅텅 비었어. 완전 뭐라고 했어 그때 내가. 그래서 빈집이야. 빈집. 빈집. 네? 빈집이라고. 무주공산. 그냥 들어가면 내 거야. 빈집 빈집. 이거 얼마나 좋아. 빈집이잖아요. 그리고 저쪽에는 꽉 찬 집에 들어가가지고 막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 그냥 막 어떻게 할까 하고. 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또 생각지도 못하게 고평가가 나와버리니까 얘네 죽었잖아 지금. 게임즈부터 시작해서 얘네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 그 빠진 거야. 네? 뭐 빠진 거예요. 카카오는 아직도 빠지고 있죠. 카카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크래프톤이니 뭐 요즘 IPO 나간 것도 다 뒤지고 있죠. 네, 다 뒤지고 있는 거야. 걔네들도 IPO가 시작하면서 뭐가 나왔어요? 바로 그냥 언제부터 지들이 그냥 아니 IPO 했는데 왜 시총 상위에 갖다 박혀? 언제부터 막 20조 30조짜리 기업들이 생긴 거야 이거. 기업 공개를 하는데 갑자기 20조 30조야 이게 말이 돼? 아니 이거 너무하잖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렸죠. 만약에 IPO를 보자. IPO를 네. 뭘 줘서 그런 게 아니라 뭘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자 IPO를 봐봐요. 이 IPO가 최근에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해가지고요. 그냥 시총 떴다 하면은 10조에서 20조, 50조 막 그래. 에? 10조에서 20조, 50조. 2017년도에는요. 2016, 2017, 2018년도에는요. 경기가 좋았어요. 네.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가 되면서 뭐가 떨어지기 시작했냐면 그 무역 분쟁, 미중 무역 분쟁이 떨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주가가 꺾이기 시작한 거지. 경기는 2017년도부터 쭉 타고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9년도에 무역 분쟁 해결되고 나서 올라가려고 했는데 거기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모양이 된 거지. 2017년도에 장은 좋았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경기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걸 타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면서 요거 2년 까먹은 거죠.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해결 보고 좋아지려고 하는데 코로나 터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도 좀 고평가된 부분이 있었겠지만 천천히 올라간다 싶었을 때는 뭐 그건 요런 정도겠죠. 요런 정도.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요 포인트가 어느 정도 맞아요. 네. 지금 봐봐. 2017년도부터 꾸준하게 상승했다. 여기 고평가된 거 빼고 밑에서도 이런 추세로 상승했다. 그럼 여기 딱 떨어지겠지. 이제 2019년도부터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럼 요 정도 떨어지겠죠. 자, 그럼 맞는 거야. 요 정도가. 네.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한 수준까지 내려온 거지. 여기는 뭐였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고평가 구간. 동학개미의 힘이었겠죠? 네. 맞아. 지금 모든 문제의 그런 정점에는 중국이 있어요. 이번에 저기 누구야? 우크라이나도 중국이 있을 거예요. 중국이 러시아 지원한다 그랬으니까 이것도 다 중국이 다 꼽사리 들어가.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네. 아무튼 네.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 뭔가 시장이 바뀌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상황을 판단해 나가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이게 뭐 저점이든 아니든 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어쨌든 저점은 대충 잡았을 테니까. 그럼 여기서 얘네들이 의도한 게 뭔지 봐야 돼. 그리고 언제까지 저럴 것인지 받아둬야죠. 개인들이 나갈 때까지입니다. 지금 개인들은 1차 고통과 2차 고통을 다 겪고 있어요. 1차 때는 동학개미 운동. 그래서 연초에 들어온 사람들이 1차적으로 한번 걸러내줬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아있는 돈을 싸들고 가가지고 어디로 갔어? 새로운 산으로. NFT 메타버스를 타고 NFT 산으로 기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상투를 맞아가지고 또 자빠졌죠. 그 다음에 IPO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겠죠. IPO가 언제부터 20억대, 20조, 30조 막 이렇게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IPO가 진짜라면 이 기업 가치가 진짜라면 우리나라 시장은 대박 터져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40조 원, 뭐 30조 원, 아니 20조? 네, 20조 원이다.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네. 카카오페이 얼마요? 18조? 네, 18조. 카카오페이가 18조. 이걸 인정받는다 쳐봅시다. 네.
카카오페이와 물론 업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어렵겠습니다만 카카오페이와 뭐 KB금융? 네. 이거 한번 따져보자. KB금융 26조예요. 카카오페이와 KB금융을 비교했을 때 KB금융이 그럼 26조라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고 또 없애라고 하면 할 말이 없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얘가 고평가든지 얘가 저평가든지 둘 중에 하나겠습니까? 이게 고든 이게 저든. 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했어. 40조짜리 나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네? 40조, 좀 많이 쳐서 LG화학 얼마였다고요? 자, 지금 43조. 많이 쳐가지고 한 50조, 60조 칩시다, 60조. 자, 60조짜리다 이거야. 네. 60조짜리 기업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분할이 됐어. 물적 분할이 되고 떨어져 나온 기업이 갑자기 120조래. 120조. 그럼 이게 정상이냐 아니냐를 한번 생각해 봐봐요. 이게 고평가일까 다른 게 저평가일까? 뭐가 되든지 간에 우리는 Y 낫이겠죠. 이게 고평가라면 요거는 안 사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리고 기존 거를 사면 되는 거고, 이게 저평가라면 기존 걸 사면 되는 거지. 요거 안 사고요. 에? 이해가 되세요? 어떤 식으로 하더라도 IPO처럼 튕겨나가서 가격대를 크게 형성한 기업들은요, 내가 살 위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막 그냥 달려들지. 왜? 뉴스가 또 막 갖다 붙여주잖아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생각해봐. 이게 우리도 또 더불어 사는 세상인 것처럼 막 자기 혼자 잘났다고 막 갑자기 그냥 막 치고 올라갔어. LG에너지솔루션과 하이닉스를 뭐 하려고 비교합니까? 이거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겠지. 네,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LG에너지솔루션과 하이닉스 둘 다 성장주예요. 그죠? 배터리. 네. 그러면 매출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해봐. LG에너지솔루션이 매출이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 또는 성장이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 하이닉스는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지, 매출이 얼마큼 나오고 있는지, 그러면 대충 통밥이 나올걸? 만약에 그 정도 매출에 저 정도 LG에너지솔루션 한번 봐볼까요? 진짜로? 얘 얼마나 벌었어요? 자, 지금 100조다. 100조야. 그러면은 얘가 매출을 얼마나 벌고 있을까? 지금 펄을 딱 보기만 해도 지금 300배 정도 되니까 뭐 그다지 많이 벌지 못했을 거라 생각은 좀 듭니다. 네. 한번 보자고요. 뉴스에서 또 이게 안 좋은 거 나오면은 막 그냥 뭐 지들이 잘난 것처럼 또 막 그러게 하겠지. 네. HTC 왜 이러니? 기업에 대한 어떤 그 포지션을 우리가 한번 저거를 볼 때는 항상 이렇게 기업이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봐야지 돼요. 그래서 얘네가 지금 매출이 얼마큼 나오느냐, 앞으로 벌어들일까 생각해보자. 매출이 20조야. 영업이익은 1조. 이제 2023년도 거를 칩시다. 26조고, 예상치가요. 1조 7천억이 얘네 영업이익이야. 자, 이게 시총이 100조입니다. 네. 하이닉스는요. 하이닉스 지금 90조짜리야. 90조짜리인데, 매출, 왜 올해 작년도 매출을 일단 볼게요. 42조 원입니다. 매출액이요. 영업이익이 12조입니다. 자, 이게 저평가입니까? LG에너지솔루션이 고평가입니까? 아니면 LG에너지솔루션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놈은 엄청나게 저평가일걸? 성장성은요? 똑같잖아. 업황적인 부분도 다 똑같아요. 근데 얘가 매출 규모가 훨씬 커. 영업이익도 훨씬 커. 성장성도 똑같이 그냥 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얘는 지금 90조야. 근데 걔는 100조가 넘어가. 그러면 저놈이 제대로 된 평가라면 요놈은 적어도 그것과 비교해 본다라면 LG에너지솔루션이 만약에 100조짜리라면 SK 하이닉스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600조, 700조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삼성전자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그냥 1000조가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답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업을 볼 때, 네? LG에너지솔루션이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를 평가받냐. 즉 IPO 기업들이 네? IPO 기업들이 그 오늘 아침 방송 보세요. 아침 방송에 잘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어차피 이게 대답이 된 건가? 네. 네. IPO 기업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내가 받았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가치다라고 한다면 그 주변에 있었던 기업들이 자기들 몸값이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어떤 상황에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IPO가 된 기업들이 고평가라면 다른 기업들 어차피 이거 안 살 거고 다른 기업들의 매수가 쏠릴 거니까 또 IPO 기업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은 거라면 다른 기업들이 올라갈 거니까 우리는 그럼 IPO를 선택할 이유가 없잖아. 요것만 선택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신규 종목을 굳이 매수할 필요가 없어. 왜? 얘네들은 저 밑에서 얘네들이 미리 상장도 전에 사놓은 걸 가지고서 뭘 해요?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니까요. 팔아먹잖아요. 수익이 났으니까. 네. 아시겠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돼요. 기업이 어느 위치까지 왔는가.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거 있었잖아. 주가가 올라간 게 있고요. 안 올라간 게 있어요. 이거는 뭐라고요? 안 올라갔으면 뭐야? 자기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거겠죠? 네. 고평가인데 뭐 이렇게 안 올라간 상태에서 고평가되는 기업은 별로 없어. 네. 자기 가치를 평가받는 기업이야. 얘는 뭐야? 올라갔으니까 자기 가치보다 높게 고평가된 거겠죠. 그럼 주가가 똑같이 떨어져. 똑같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가치보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저평가지. 고평가는요. 자기 가치를 향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저평가된 주식은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고평가에서 자기 가치로 떨어진 기업들은 사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높게 있는 건 사지 말라고. 답은 그렇게 정해지잖아요. 올라가는 거 사지 마요. 대신에 밑바닥에서 샀어. 주가가 떨어졌어. 겁먹지 마시라고. 겁먹을 이유가 없잖아. 저평가됐는데. 우리가 책에서 뭘 했어요? 책에서 배운 게 뭐요? 쌀 때 사라고 배웠습니다. 네? 쌀 때 사라고 배웠습니다.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이윤이 남다고 배웠습니다. 왜 배운 대로 안 해? 자, 맘스터치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자진 상장 폐지를 하는데 자진 상장 폐지는요 왜 하냐면 이제 기업이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야. 사장님이 아씨 나 상장했더니 자꾸 애들이 대주주가 와가지고 막 경영권 이렇게 해라 뭐 햄버거 패티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어라 소고기를 넣어라 새우를 넣어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 나는 그냥 소고기로 나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맘스터치 말고 빠더스터치 이런 것도 만들자는 거지. 아 진짜 짜증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네 주식 다 갖고 와. 내가 다 살 거야 해가지고 최대 주주에게 얘기한 게 얼마였냐면 6,200원이었어요 6,200원에다가 내놔 해가지고 이 주식을 다 사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일단은 98%인가? 주식을 지분을 일단 획득을 했어요. 근데 소액 주주가 남아있는 게 2%가 남았대. 이 2%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것 때문에 올라가는 겁니다. 네. 자진 상장 폐지는 보통은 현재 주가보다 높게 자기네들이 매수해주겠다는 그런 매수 청구권을 주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냥 그렇게 호재로 끝나는데 이렇게 뒷자리에 2%가 남은 경우는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네.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보통 자진 상장 폐지하게 되면 자 가지고 있는 주식들 다 파세요. 내가 6,200원에 다 사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자진 상장 폐지합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라고 얘기하고 끝나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2%를 남겨놓고서 아무런 그게 없는 거는 제가 처음 봤어. 그래서 난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잘 모르겠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자진 상장 폐지하니까 내 거 사주겠지 라고 얘기하고 그냥 올라가는 것 같아. 아직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2%밖에 안 되니까 뭐 금액 얼마 안 되겠다 싶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진 상장 폐지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진 상장 폐지합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8,000원이야. 그러면은 내가 7,000원에 사겠습니다. 이러면 들고 일어나지. 네.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할 거고 지금 현재 가격이 8,000원이면 8,000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두 차례에 걸친 그런 매수 청구 가격을 제시하는 상황이 좀 된 거죠. 그래서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요런 경우를 제가 잘 보지 못해 가지고요. 네, 여기에 대한 대답은 확실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런 정황으로 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근데 자진 상장 폐지는 현재 그거 이슈가 딱 터질 때 시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 뭐였지? SNK였나요? SNK? 맞나? 요거. 이렇게 안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우디에서 나 이 가격에 사줄게요 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이걸로 끝나는 게 정상입니다. 네. 밑에서부터 산재분다고 했으니까 요만큼 올라가서 나 이렇게 하고 자진 상장 폐지할게요. 그리고 딱 끝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기선 더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맘스터치는 뭔가 좀 이상한 거지. 네.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사도 돼. 근데 이거는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즉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거예요. 반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이제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돼요? 주도주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은 특별하게 막 살만한 것도 없고 막 그래. 이거 정말 사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만 드시는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우리가 뭘 생각해서 가야 되냐면, 자, 저항대를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네.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자, 저항이 위에 있으면 일단 가다가 멈춰. 네. 멈춰! 아시죠? 멈춰! 네. 가다가 멈춰! 너 더 이상 못 가! 이 저항의 의미가 그거야. 야, 더 이상 올라오지 마, 이 새끼들아. 그게 저항의 의미고요. 지지의 의미는 더 이상 내려오지 마, 이 새끼들아. 바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선을 이 저항이 넘어가면 지지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아래쪽 발판을 통해서 주가가 더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보면 주가가 현재 이 시장을 많이 따라하고 있을 거예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지. 이만큼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도 같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졌다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는데 저항대가 이게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직 골든크로스가 나오지도 않았어. 네? 이런 것들은 지금 답이 없어요. 이런 것들 아직 사실 필요가 없어요. 네. 근데 저항대를 이렇게 넘어가서 움직이는 애들이 있을 거야. 여기. 이런 거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하셔도 된다고요. 이런 것들 많이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요 최근에 나온 거 뭐 화장품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영화도 있고, 요즘에 뭐 엔터주들도 같이 이렇게 나온 거 있고요. 그리고 뭐 대부분 다 그렇게 올라온 거 있죠? 근데 아직 밑에 있다 그러면 사지 말고 위에 올라왔다 그러면 사세요.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뭐 다들 뭐 싫다 뭐 나쁘다 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럴 때는 기다렸다가 사지 말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올 때 사면 되잖아. 그럼 수익 나죠? 이럴 때는 그냥 기다려. 내가 만약에 여기서 사서 물렸어. 여기서 사서 물렸어. 호텔신라를. 갖고 아이씨 이제는 호텔신라 이게 막 그러고 있는데 계속 떨어져. 이때는 뭐예요? 위에서 저항대가 계속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압박이 있단 말이야. 너 올라오지 마 이 새끼야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호란듯이 그냥 뚫어버렸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근데 올라갔어. 그러면서 내려오지 않고 계속 버티고 있네? 그럼 사라고. 네? 그럼 사시라고. 내가 방금 얘기했잖아요. 떨어졌어. 그러면 떨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봐봐. 떨어졌어. 갑자기 훅 떨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여기서 샀다 이거야. 내가 여기서 샀어.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멈추라고. 왜? 다시 올라올 때가 기다려야 되겠죠? 올라가야죠.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낙폭이 커지다가 저점권에서 이게 살살살살 돌리는 모습이 나오겠죠. 뭔가 악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왜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겠어. 근데 빠졌어. 빠졌으면은 반등이 나올 때,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을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기다려야 돼. 네. 이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내가 여기서 샀는데 기분 나쁘게 다음날부터 밀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가 이만큼 나왔어. 그럼 여기서 기분 나빠가지고 더 사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여기서 샀는데 기분 나빠서 더 샀어. 더 빠지면 퀘스천 마크가 떨어지는 거야. 내가 초기에 요만큼 들어간 물량은 얼마나 많이 빠지든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크게 실적 악화는 근데 되게 예전에 2주 전에 나왔던 얘기라 그거를 이제 봐서 써먹는다는 건 좀 이상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악재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악재로 빠진 것 같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소량을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요, 요건 내가 버틸 만한 그런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중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되 주가가 나중에 반등해서 올라올 때, 돌아설 때, 그럴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전략입니다. 한꺼번에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나눠서 나는 처음에 들어갈 때 2번, 3번 정도는 가지고 들어갈 예정이다. 또는 들어갈 때 뭐 10년, 20년은 가지고 들어갈 예정이다. 이거 못할 것 같으면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못할 것 같으면 아예 노선을 바꿔야 돼. 투자 노선을. 대응 전략을 바꿔야 된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식 내가 88TV에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내가 오늘 저거 보다가 여기 88TV에 가시면은요, 여기에 회원 경험담이 있어요. 회원 경험담이 있는데 여기서 제목을 해가지고요, 필명에 예전에 제가 주식학교였지. 주식학교로 검색을 한번 해보면 옛날에 우리 아들 거 계좌를 했던 거 딱 나와. 딱 나오는데 이게 우리 아들 계좌거든요. 이게 언제냐면 2018년 12월 3일입니다. 이게 딱 12달 지난 거예요. 1년. 1월달부터 매달 15만원씩 넣어줬어. 순 자산이 그때 얼마였을까요? 10, 100, 1000만, 10만, 100만. 200만원도 안 돼. 200만원도 안 돼. 제가 2018년도 1월부터 넣었다고 그랬어요. 네. 2018년도 1월달부터 이 우리 아들 계좌를 만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처음에 한 1년 동안 계속 욕 먹었다고 그랬죠. 이게 2018년도 말쯤 돼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좀 된 거예요. 네.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막, 네. 이때 순 자산이 얘가 200만원이 안 됐다고. 근데 지금 얼마였을 것 같아요? 지금 얼마쯤 됐을까? 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지났어. 지금은 2월달이니까 이제 치지 말자. 네, 그래서 이렇게 4년하고 2개월 지났습니다. 자산이 얼마 있을까요? 얼마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는데.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얼마큼 불어났을까? 제가 이렇게 입금하거든요. 그때 그 당시 월급날이 있거든. 1000만원 넘어간 지 오래됐지. 2조. 아니야, 얘는 저거라서. 내가 지금 바로 봐볼게. 얘는 학생이잖아요. 학생이기 때문에 자산이 매달 15만원 뭐 이런 식으로 넣어준단 말이에요. 한 달에 얼마씩. 근데 지금 딱 볼게요. 얼마큼 들어있는지. 추가적으로 집어넣어준 거는 뭐 생일날 뭐 적금이나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산이 얼마큼 있을까? 1,500만원. 네. 1,500만원이 있습니다. 딱 애놀이 없이 1,500이 있습니다. 예수금까지 다 포함해서 1,500원. 이게 원래는 2천만원 가까이 됐는데 이번에 뭐 한 반년 주가 내리면서 조금 깎인 것 같아요. 네. 1,500만원. 근데 이 히스토리 한번 봐볼래요? 히스토리 한번 봐보면 이게 너무 재밌는 게, 네. 여기 보면은 이제 뭐 현대바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100% 수익 나는 것도 있죠. 이거 다 공짜 종목이거든. 네. 카카오도 이거 보이시죠? 카카오 이때 100% 수익 날 때였어요. 이때가 2020년 5월 달이네요. 네. 드디어, 네. 124,000원. 어? 남사람이는 400% 넘는 수익률, 뭐 등등등. 그리고 이거 지금 총 얼마냐? 네. 원금이 그래도 2020년인데, 2020년 5월 뒤 됐는데도 원금이 440밖에 안 된대. 그럼 지금 1,500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네? 2020년 5월이래. 그럼 1년 반 만에 금액이 1,500이 됐어. 더럽게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겠죠? 네. 더럽게. 내가 계좌가 2배 이상 뛰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식은 옵니다. 뭐 15만원씩 매달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생일 축하금 뭐 20만원이 넣든 10만원 넣든 이런 식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추가적으로 돈 조금씩 더 집어넣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 원금 대비해서 예전에 그때 작년 여름 같은 때는 100%가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은 조금 덜 하겠죠? 네. 얘가 뭐 해봤자 원금이 뭐 얼마 되겠습니까? 15만원씩 모으면 얼마겠어. 지금 4년 모았는데. 이게 히스토리가 다 있어요.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었던 이유는 뭐겠어요? 계좌는 이렇게 운영하라는 얘기지. 네? 이게 팜 시스템이기도 하고, 적립식 투자의 정석이에요.
애들 계좌로 해도 괜찮은 이유, 한 달에 15만만 해도 괜찮은 이유, 거기에 대한 이유를 얘기한 거죠. 근데 요거를 잘 생각해 봐봐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정말 큰 소리 치고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시작했거든. 2018년도 1월이에요. 고점. 네? 고점이요. 내 거는 내 노후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뭐, 내 계좌까지 궁금해하실 필요 없고요. 네, 그거는 그냥 내 노후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들보다는 노후가 더 빨리 오잖아요. 네, 나의 노후는 우리 아들보다는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거는 네, 걔보다 더 많이 넣어야지. 네, 그런 거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2018년도 12월 때 됐을 때 계좌 수익률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왜 그랬을까?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했다라는 거, 또 계속해서 모아 갔다라는 거,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응집한 거 완전 에너지죠. 빵! 이런 기회는 또 온다. 네? 이런 기회는 또 온다 이거야. 그럼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을 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모아가면 빵! 또 온다 얘기죠. 자, 제가 최근에 이걸 찾아봤어요. 잘 사는 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댓글을 많이 달았어요. 잘 사는 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에 대한 댓글이 많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명품을 많이 산다, 좋은 차를 탄다, 뭐 용돈을 많이 받는다, 뭐 등등등등등등, 네, 펑펑 쓴다, 맨날 외식한다, 등등등 많이 있었는데, 정말 정답 같은 답이 딱 하나 나온 게 뭐였냐면, 우리 아들이, 자녀가 사회로 진출할 때 얼마만큼 집에서 서포트를 해주느냐, 거기에서 잘 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이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자녀가 사회에 나갔어. 첫 사회생활을 해야 돼. 자동차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뭐 집을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교를 진출한다든지, 아니면 뭐 결혼한다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집에서 얼마만큼 지원해 주느냐가 잘 사는 집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난다고 하네요. 요즘엔 세상이 그렇게 바뀐 건가? 네. 옛날에는 그랬는데, 그냥 메뉴판 보고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격 관계없이요. 먹고 싶은 거 먹고. 나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어요. 저는 뭐 그렇게 뭐 대단히 뭐 부잣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가 필요한지 알아. 우리는 이제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겪어봐서 알잖아. 뭐를? 이미 그 청춘을, 네, 가난했던 청춘을 겪어봐서 알잖아요. 그러면 이 가난했던 청춘, 사회에 딱 튀어나왔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 가장 필요한 거 여자친구요? 직장? 아니야. 돈이 제일 필요해요. 돈이 제일 필요하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내가, 우리가 뭐 좀 더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직장이 모자라가지고 어디서 버는 돈이 모자라서 투잡을 하고 쓰리잡을 하고 막 뭐 아니면은 뭐 재테크를 해야 되고 뭐 코인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야? 다 돈이 부족해서야. 돈이 왜 부족해? 내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벌어도 집 대출금으로 나가, 차 대출금으로 나가, 그 다음에 뭐 생활비로 이걸로 나가. 그러다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지. 네? 남는 게 없는 거야. 근데 여기서 내가 집 대출금, 차 대출금 해결해 준다면 남는 게 있을까 없을까? 남는 게 있겠죠. 그 예전에 그런 거 있었어. 목표가 재벌 2세인데 아버지가 왜 이렇게 노력 안 하세요? 나 짜증나요. 막 이런 얘기 있어서 그 아버지가 그랬지. 너도 박찬호가 좀 돼주면 안 되겠냐? 너는 왜 안 하냐? 막 그런 거. 박찬호 돼줘. 막 그런 거 있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거야, 집안이. 그래서 저는 요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금 얘가 9살 때부터 계좌를 만든 거예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금융 지식의 하나의 일면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금융 지식이야, 이게. 우리는 맞닥뜨리고 나서 고민하거든. 하지만
맞닥뜨리면서 고민을 하는 그것을 좀 준비를 하면 좀 어떨까? 에? 준비를 하면. 그 잠자리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잠자리채가 없어. 미리 잠자리채를 준비해놨으면 괜찮잖아. 그때 가가지고 막 잠자리채를 사러 돌아다니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고 늦춰지잖아. 그러니까 이거예요. 아니 아빠로서 꼭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도 있어요. 나중에 일단 내 거를 구축해 놨잖아요. 근데 자식 새끼가 나가서 아빠 나 이것 좀 해야 되는데 좀 도와주면 안 돼? 솔직히 안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내가 여러 개 있으면 도와주고 싶잖아. 그럼 이걸 차단하기 위해 야, 씨, 나 지금 김할머니 만나러 가야 되거든. 장난하냐? 네. 이거 해야 된단 말이지. 근데 차단해야 되는데, 이씨, 달라고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니 거 꺼져. 네, 이 목적이 가장 크다고. 네. 절대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세요. 네. 이건 녹화 지워버려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네. 니 거 이거 다 가지고 나가면, 너 이 정도 만족했지? 자, 이제 끝이다. 아빠 갈 일 끝이야. 난 여기까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일까라고 보니까 대한민국에선 집하고 차 정도면 될 것 같더라고. 그 정도면 20년 모으면 충분히 사지 않겠냐. 네? 나는 그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게 꼭 비단 그냥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우리가 노후에서 실패하는 이유, 노후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에게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내가 노후에 살아야 될 자금을 자식에게 주기 때문에. 왜냐면 부모라면 정상적인 부모라면 다 똑같아요. 내가 자가에서 살고 있다가 우리 애가 가서 결혼해가지고 집을 한 칸 마련해야 되겠어. 근데 서로 모아둔 돈이 없대. 그러면 내가 자가집을 팔아가지고 나도 전세가고 쟤도 전세가고 하는 뭐 그런 한이 있더라도 도와주고 싶지. 여력이 있으면. 네. 도와주고 싶잖아요. 충분히 그런 마음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다. 절대 마음을 굳건히 먹고 네 돈 네가 알아서 벌어서 나도 뭐 단칸 새방에서 시작했어 이가 네, 뭐 이렇게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 그죠? 네. 자식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네. 아빠 이거 사줘 그러면은 이씨 말로는 막 그냥 이 새끼 막 쥐어받고 하면서도 또 결제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게 이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 부분을 가지고 네, 계좌를 운영해 나가시면 돼요. 자, 어쨌든 뭐 그거는 그런 이야기인데 땡전 한 푼 주기 싫은데 줘야 돼요. 안 주고 어떻게 할게요? 네. 안 주고 안 주고 뭐 어떻게 할게요? 네. 그게 지금 생각은 그렇죠. 나 너한테 하나도 안 물려줄 거야. 절대로 안 그럴 거야. 그렇게 하더라도요. 이게 그 자식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요. 네, 우리도 해봐서 알잖아. 이게 뭐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과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은요 스타트 선상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잘 생각해봐요.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대학 등록금을 대줘. 그래가지고 그 대학 등록금을 학교 다니고 그냥 정상적으로 출발했어. 그럼 얘는 0에서 시작하는 거야 최소한. 근데 그렇지 못한 집은 어떻게 돼요? 학자금 대출을 받잖아.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지. 난 이렇게 되는 거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노력하자라는 것이 저의 생각인 겁니다. 네, 강요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우리도 목돈을 마련해서 쟤한테 줘야 되겠다. 딱 어느 날 갑자기 목돈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 미리 대비를 해야 돼요. 그거를 9살 때부터 한꺼번에 조금씩 모아가면 되는데 이거 적금 투자는 답이 없잖아. 그죠? 그럼 주식으로 투자하자는 이야기지. 그죠?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게 주식을 접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건전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어요. 힘들어봐야 동기한 줄 안 거 그거 아닙니다. 힘들면 더 힘들어요. 더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을 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자기들도 이게 이렇게 돈을 버는 거구나. 한번 계좌에 들어갔다가 빼내는 게 아닌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게 네,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겠지. 그렇게 되고요. 또 나한테 손 벌리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 나도 행복한 네, 그런 경로 생활이 되겠죠. 네, 자 김영담 오늘은 대구야 대구 그러면서 대구를 뛰는 거지. 야 대구 어디에 지금 뭐 경로당에 지금 뭐 난리 났대더라 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네, 아시겠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좋은 것은 뭐냐? 네,
이런 거. 저평가된 그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요즘에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9월 달부터는 뭐가 되겠어요? 소수점 거래도 가능하잖아요. 소수점 거래. 0.1주씩 사는 거요. 그럼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여러분들 분명 아셔야 되는 것은, 네, 야, 성추상 아들은 주식 한 대더라 안 합니다. 네, 주식 안 해. 얘가 하는 말은 뭐냐? 아빠가 해주면 되잖아. 네. 예전에 중국에 놀러 갈 때도, 야, 너 중국말 좀 배워라 했더니, 아빠가 하면 되잖아.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근데 조급해 하지 마세요. 조급해 하실 거 전혀 없습니다. 애가 9살이고 10살이고 11살이고 그러면은요, 그냥 여기에 관심이 없는 게 맞아. 그냥 포켓몬스터 보고 놀러고 보고 그게 맞아. 네, 그게 맞으니까 조급해하지 마. 야, 너는 지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야, 누구는 주식을 해가 이만큼 벌었대더라. 네, 그런 거 애들한테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걸 하는 거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게 있다. 왜냐면 우리는 그때까지 몰랐잖아. 우리는 30살 넘어서 보지 않았어요? 나는 언제부터 봤지 주식을? 주식이란 게 있다는 걸 주식회사가 그 주식회사인지는 언제 알았더라? 20살 이전에 고등학교 때는 생각도 못했던 것 같은데.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그런 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아이들한테 뭐 그냥 강요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공부할 거 많잖아. 놀으라고 해요. 네,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뭐. 우리는 그냥 서포트 해주고 탁 빠지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 백숙 먹으러 놀러 가고 막 그러면 되잖아요. 얘들 네 인생 네가 살아 딱. 그게 저의 목표고요. 야, 지금 방송이 너무 3000% 많이 빠져가지고 이상하게 했는데, 자, 첫 번째 이야기가 일단은 반등은, 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러면 되고요. 아직 안 끝났어요. 어디 가시려고 그래요? 10분 더 기다려요. 자, 그런데 위기는 또 오겠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 위기는 또 오겠죠. 네. 위기는 또 오겠죠. 위기는 또 오겠죠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거예요. 자, 반등은 일단 나갈 건데, 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위에서? 우리나라는 꼭 그렇지 않더라. 네, 우리나라는, 네, 주식 대가라고 해서 꼭 골프 치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골프 안 쳐요. 네, 나가면은, 백돌이도 모자라는 것 같아. 그냥 막, 쫓겨날 것 같아서, 네. 저는 골프 안 칩니다. 골프 별로 재미도 없어, 씨. 네, 아무튼. 자, 어쨌든, 위기가 온다는 것은 지금 단기 반등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항이 지나가고 있잖아. 자, 여기는 일단 돌파가 되지만 단기적으로 넘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매물대가 많이 있고 저항이 있어요. 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자리가 언제냐면 3월 초중반 넘어가는 시점. 초중과 중반 그 시점이라 보시면 돼요. 그 시점이 뭐가 되겠어요? FOMC 금리가 결정되는 시기예요. 그리고 3월 만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흥분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예요. 위기는 또 와. 위기는 또 오는데 이걸 잘 참고 넘어가면 이게 기회로 바뀌어 있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독이 들어있는 풀인데 요걸 어떻게 잘 하니까 어느 날 그 숙성을 시키고 보니까 이게 약이 됐네? 이런 거지 뭐. 네, 묵히란 말이야. 이게 그냥 막 뭐라고 해, 숙성을 시켜가지고 묵혀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어떤 바로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효과가 나오게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올라갈 때는 뭐만 공략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종목 그런 거 굳이 안 따도 되겠어요. 어차피 시장이 올라갈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척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넘느냐 못 넘느냐. 그 다음에 카카오를 보시면 이게 대충 이해가 빨리 되실 거예요. 카카오도 작년 여름부터 팔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풀고 작년 모르겠어요 이제. 네. 자, 카카오 같은 게 보시면 지금 단기 골든크로스 나왔죠. 그러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10만원 정도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단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저항대가 지나가고 있어. 이 저항은 뭘로 볼 수 있냐면 추세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추세는 채널을 거의 대부분 딱 그어놓고 갑니다. 되게 신기해요. 네, 어쩜 이렇게 딱 평행선으로다가 딱딱 그어서 추세가 만들어지는지. 그러니까 이 추세를 가지고 밥 먹는 사람도 있겠죠. 네, 이 추세에 대한 부분들은 성투사 유튜브에 가시면 주식 배우기에 추세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떤 추세는 이렇게 하향 추세야. 그럼 추세 하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요. 귀신 같지 않아요?
선 하나만 그으면 되는 거야. 그냥 선만 그었더니 어디서 올라갈지 어디서 조정을 받을지가 다 나와. 이거 이 정도면 나도 전문가 아니야? 이 정도면 나 주식 초보인데 성투사가 선 긋는 거 몇 개만 따라야 돼. 그러면 이제는 나도 내일은 나도 주식 전문가 뭐 이런 거 내일은 나도 주식왕 뭐 그런 거 해도 되지 않을까? 네. 되게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이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여기서 뭐 변칙적인 것도 좀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뭐 따로 치지 않고 그냥 내 범주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 들어가셔도 충분히 가능해요. 자, 반등 나온다. 오케이. 자, 골든크로스 나왔다. 오케이. 단기 상승 어디까지? 요 정도. 근데 추세는 하향 추세잖아.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대응하실 때 단기적으로 올라갈 때만 올라가는 패턴, 즉 단기 패턴에서만 공략이 들어가서 매수가 나가고 매도가 나가서 차익을 챙기는 거고, 그냥 장기적으로 들어가시기에는 이 추세가 바뀌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추세가 이렇게 내려가기도 있던 게 이렇게 상승으로 바뀌는 자리, 그런 자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겠지. 네. 그럼 그때까지는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얘는 쳐다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조금 올라가는데요? 쳐다보지 마세요. 시즌 뭐 언제 쳐다봤어요?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 이렇게 올라간다고 쳐다본 적 있어요? 쳐다보지 말라니까? 이거는 그냥 하락 추세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진행 중이에요. 네. 그 올라가는데 뭐 어쩌라고? 네.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떨어지는 하락 추세는요, 상당히 오랫동안 진행됩니다. 이렇게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거, 이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빠졌다, 이런 것들은 별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건 별 의미가 없는데,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막 떨어졌다, 이런 건 별 의미 없어요. 만약에 이게 여기가 바닥이었어. 이게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만약에 이렇게 봅시다. 이게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여기에 바닥을 잡았어. 근데 여기서 더 떨어졌어. 이런 거는 사실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어떤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느 정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문제는 삼지 않아도 되는데, 위에서 떨어지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밑에서 떨어지는 것과 위에서 떨어지는 것은 아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갖고 있으면 쳐다봐야지. 근데 없으면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네. 그런 거 고민들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3천리 자전거도 MB 때 엄청나게 올라갔었는데 말이야. 그치? 네. MB 때는 뭐, 3천리 이게 테마 대장이었지. 그때 자전거 도로 만든다고. 네. 뒤지면 끝나는 거지 뭐. 추세가 바뀌어야 돼요. 바뀌면 또 올라가요. 추세가 계속 떨어지지. 바뀌면 올라가요.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주식은 항상 오르고 내리고 한단 말이에요.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그 오르고 내리고 하는 속에서 내가 위에서 속해 있는 거냐, 밑에서 속해 있는 거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이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갑자기 킬리아님 너무 옛날 거 보고 계시는데 지금? 네, 한 20분 전에 거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네. 위에서 이게 찔뻑거리는 거, 이거 조금 이런 거, 이거 단기반등 이런 거 먹으러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단타하는 사람들이라 들어가시는 거고, 추세를 보면서 대응하실 때는 절대 그런 거를 그냥 넘보지 마세요. 그냥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네. 그런 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겠어요. 자, 위기는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거 받아들이세요. 조정 나오면 되지 뭐. 그래, 나와라. 조정 나와라. 나와. 뭔 상관? 네. 어쩔 TV? 하는 거지, 뭐. 그죠? 올라갈 때는 종목을 조금씩 더 늘려가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주가가 좀 잘 올라서 한 3,000포인트 정도까지만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 그때는, 계좌에 대한 어떤 그런 전반적인 어떤 포지션 이런 것들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3월 달에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3월 특강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3월 며칠이지? 하여튼 특강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특강이 뭘로 나갈 거냐면 대선. 네. 새 정부가 들어올 때,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움직이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들이 이런 주가를 더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강도 조금 기대해 보시고요. 아직은 아니니까요. 한 2주 정도 더 있어야지 공개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많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보시고요. 자, 오늘 제가 모자 이거 쓰고 나온 거 왠지 아시죠? 네. 빨간색 황소. 네. 불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장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면 지금 우리가 그동안 겪었었던 어떤 어려움이나
또 뭐 서러움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질 겁니다. 네.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마음들을 또 그때 다 잊어먹고 그러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 해나가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내일 낮에 또 있어요. 내일 낮에 13시 30분에 네, 무료 방송 또 진행되니까 그때는 또 오셔서 88TV에서 진행됩니다. 그때는 네, 그때는 88과 유튜브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또 오셔서 내일 장중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황은 크게 바뀔 거 없어요. 어쨌든 이번 주 다음 주는 전부 다 뭐 특별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쪽에 어떤 변수를 통해서 미친 짓만 안 하면 그냥 느긋하게 데리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특강은 88TV에서 진행합니다. 아까 전에 보셨죠? 88 여기서 진행하니까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지금은 안 하니까요. 네, 나중에 할 때 되면 알려드릴게요. 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